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13일 좀 늦은 시간입니다. 4장의 사진을 그 겉표지에 인용을 했는데요. 4명의 우주인들이 아주 그 귀환을 기뻐하면서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번 그 아르미테스 2의 승무원 중에 3명이 미국인들이고 1명이 캐나다인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미국과 캐나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주도 같이 가자. 그래서 달래는 모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늦은 시간입니다.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이 대통령 보편적 인권 존중이 국제적 상식, 정치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 벌어져. 조재환 뉴시스 4월 12일입니다. 사욕 이외 국익 훼손하는 자들은 매국노라 불러. 보편적 인권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 부인된다. 국제적 상식.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익을 포함한 공익 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관계에서도 적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 존중해야 존중받는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언급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 방위군 IDF 관련 영상이 담긴 게시물을 X에 공유하면서 불거진 논란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며칠 동안 가짜뉴스는 반란 행위라는 논리를 폈고 다시 이게 매국노까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같이 이재명의 논리 전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침략 전쟁은 역사적 현실이었죠. 근데 거기에 인권이 어디 있었겠는가? 논리 전개를 하려면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부터 말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반명 친내, 친유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는 충분 조건으로 한번 작성해 봤는데 말이 되는지, 제가 소리내어 읽었을 때 말이 된다고 느끼신 분은 나름대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를 수용하는 거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좀 어떤 그 보편성,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정치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반란 행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사욕 채우기가 근본 원인이라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겠느냐? 매국 행위까지 나오게 된다. 매국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을 간접 비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을 넓게는 친중적 행보라고 인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류가 언젠가는 우리가 남이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느낌을 받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실리 외교의 그 딜레마를 한번 갈등 해소도로 좀
작성해 봤습니다.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는 반드시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도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는 한편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한국의 주권은 유지돼야 된다. 한국의 주권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가치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의 문제는 그런데 논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북한과 중국의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게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은 균형 외교를 부르짖었지만은 지금 가치 외교를 하면 부르짖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경제적 안정도 이루면서 주권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치가의 지혜가 나와야 되겠죠. 제가 그 답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대통령하고 말지.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15% 성과급으로 달라. 현대차 노조 탈망안에 윤아름 기자 뉴데일리에서 4월 12일. 연간 최대 45점 규모 요구. 연결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당의 4배. R&D 투자도 상회. 반도체 호황석 성과급 인플레 논란 투자 위축 우려 확산. 총파워카드 꺼내. 고객사 주주 불안 고조.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 중심의 요구라는 점에서 TV, 가전, 모바일 등을 담당하는 DX 부분과의 노노 갈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점의 논리대로라면 노조의 사용만을 채우는 것도 매국노들이다. 삼성 노조 안에 미국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미국으로 삼성전자 이전시키는 공작원들로 해석을 해보자. 기업은 재투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을 늘려야 할 판이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미 분석을 해서 제가 스루풋 회계로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2025년도 개별입니다. 영업이익이 24조입니다. 인건비는 18조 6천억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성과급 15%를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그러면은 3조 6천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건비하고 이게 4조면은 뭐 거의 영업이익 다 내놔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직원 수가 12만 8,881명인데 요거를 그 인원 수대로 하면은 두당 2만 2,800만 원 더 내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별로 봤을 때 주주 배당금은 9조 8천억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 지분율이 49.7%니까 50%라고 보고 4조 9천억 원은 외국인들이 이익 배당을 가져간 겁니다. 캐펙스는 14조 8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반도체는 계속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차입금이 26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좀 노사 협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 애들이 매국노들이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 안 했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마약 밀수하고 연관된 여야 의원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라고 또 봐집니다. 미국 이란 종전협상 결렬 벤스 부통령 합의 없이 귀환 선언 안준영 위키리크스 한국 4월 12일
회담 후 기자회견 12일 협상 속계 이란 측 발표와 달라 이란 21시간 협상했지만 미국의 요구 받아들이지 않아. 벤스 부통령은 회견에서 협상 과정 중 이란 측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일정한 유연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으며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들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국 대표단은 지난 1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의 핵 보유 금지, 레바논 휴전 문제 등 중대한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대표단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귀환길에 오름에 따라 8일부터 이어졌던 2주간의 일시적 휴전 상태가 유지될지 불투명해졌다. 파키스탄에 있는 프레스룸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 송출이 되고 있네요. 미국과 이란, 벤스가 파키스탄을 떠나기 전 합의 없이 21시간 휴전회담 종료. 무니르 아흐메드, 에두아르도 카스티요, 벤 필리, 콜린 빈클리, 무려 4명의 AP 기자들이 공동으로 작성된 보도 내용입니다. 이슬람마바드 AP, 미국과 이란은 일요일 이른 아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역사적인 대면 회담을 종료했으며 취약한 2주간의 휴전의 운명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마바드에서 열린 21시간 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JD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라는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대표단의 즉각적인 논평은 없었지만 파키스탄 중재단은 양국이 휴전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벤스는 협상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는 기자들에게 그러나 간단한 사실은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는 도구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약속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대통령의 핵심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협상을 통해 달성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부통령은 트럼프와 지난 21시간 동안 6번 내지 12번 통화했으며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애드미럴과도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국 중부 사령관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그러네요. 미국은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뉴스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역으로 봉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미 이란 협의 합의 안 돼 아직 끝나지 않는 전투 재개 시사를 했다. 농축 우라늄 철거 달성 안 됐다. 후쿠시마 도시육기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4월 12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1일 동영상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미국과의 군사작전에 대해 역사적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파키스탄 전투 종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전투 재개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씨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씨 등 정권 축출을 살해해 정예 군사조직 혁명수비대의 사령부나 이란의 석유화학 시설의 4분의 3을 파괴했다고 언급.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분쇄하는 데 성공했다고 성과를 강조했다. 한편 네타냐후 씨는 이란에 있는 농축 우라늄의 철거에 대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 여부와 다른 방식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목적 달성을 위해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란 돈줄, 중국 수출 차단, 트럼프의 호르무즈 역공, 트럼프 협상 깨지자 미 해군 호르무즈 봉쇄, 미국 이란 1박 2일 협상 결렬, 김성모 조선일보 4월 13일 아침 7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세계 강국의 미국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공해상에서 이란의 통행료를 지불한 모든 선박을 수색 차단하라고 해군에 지시했다. 불법 통행료를 지불한 선박은 공해상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의 호르무즈 역공, 이란 돈줄, 통행료, 중원유 수출 차단. 트럼프는 협상이 진행된 11일 오전에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프랑스, 독일과 다른 여러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놀랍게도 이들 국가는 이를 스스로 해낼 용기나 의지가 없다면서 하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많은 나라에서 빈 유조선이 석유를 채우러 미국으로 오고 있다. 요게 핵심인 거죠.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봉쇄돼야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미국의 석유를 비싸게라도 사가게 된다. 그게 진짜 목적인 거죠. 이란의 핵 포기 그것도 앞에 내세운 거지만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홍해 그것도 덩달아서 이란이 홍해까지 그 예멘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홍해를 차단한다면은 더더욱 유가는 오르고 미국은 비싼 가격에 미국 석유를 팔아먹을 수 있겠네요. 얼마 따나 제2의 캐리비안 해적이 됐습니다. 미국은.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싶네요. 가게에서 일부러 컵라면, 실제 점포를 차리는 역전, 비즈니스의 승산. 야마모토 모에 마이니치 신문, 야마토 토모에군요. 4월 13일 12시. 컵라면이라 하면 인기 라면점이 식품 메이커와 콜라보한 상품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컵라면 히트작이 점포 탄생으로 이어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의 맛을 일부러 가게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승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또 이런 역전 현상은 증가해가는 것일까? 라면 격정구의 입점. 노포와 맛집이 북적이는 라멘집 격정구로 불리는 도쿄 키치쪼집. 3월 중순 평일 오전 길상사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ISD집 마라탕 길상사점을 찾자 23석이 순식간에 꽉 찼다. 중국의 발상지인 마라탕은 당면이나 완탕 같은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끓인 얼큰한 국물이 줄을 이룬다. 근년에는 각지에서 출점이 잇따르지만 이 가게에서 한층 눈길을 끄는 것은 가게 입구에 장식된 큰 컵라면의 오브제이다. 사실 이 가게는 2024년 9월에 발매 이후 누계 1300만 개 이상을 출하한 인기 컵라면 축하포 마라탕의 실점포 1호점이다. 컵라면의 국물 맛을 베이스로 사골이나 로스트 치킨의 풍미가 들어간 보다 본격적인 맛이 판매를 하고 면의 종류나 재료, 토핑, 매운맛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컵라면의 팬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맛을 보다 자신 취향에 어레인지해 즐길 수 있다. 참 뭐 일반 라면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4월 11일분인데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는 움직인다. 전환길의 그 평택 모임에 대해서 까는 내용입니다. 박항렬 한국에 온 것 이상하다. 박근혜 탄핵 외쳤던 자도 나왔다. 황교안이 여기서 나온다. 부정선거한 사람은 황교안이다. 이 단체의 성격이 이상하다.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K10백 변호사도 나왔다. 중국 공산당 삼합회 한국교회 태극기 부대가 한통속이다. 조원진 태극기 부대도 나오고 굴럭과 올러웨이 군장교 출신들도 대거 참석했다. 얘네들 반중 친미 마저 조국 사모펀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대북성공 암호화폐 임종석 두바이 암호화폐 거래 이것도 의구심이 지금까지 있는 거고요. 조국 사모펀드가 우파좌파 링커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소각장 이권 카르텔 언급하는 정치인 없다. 분리수거에도 다 소각장 간다는 지적에도 반응하는 정치인이 없다. 소각장은 발암물질 다이옥신 발생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인구 급감 지역에 중국인들이 지금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건 정부의 의지다. 중국인 무비자 있고 이거는 국힘에서 또 해서 한 거죠. 정책을 보고 정치인을 가려야 한다. 신보수주의 선언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